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의 김용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50대 남편의 사연입니다. 50대 남편이 아내와 아내의 그 신체적인 변화죠. 갱년기가 맞이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은 사춘기가 있어서 서로 가족 내에서 부딪히고 그 생활이 막 어렵게 되고, 또 가족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부터 오는 어려움에 관한 이런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가족 간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의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내는 50대 초로 벌써 5, 6년 이상 갱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제가 결혼이 늦어 이제 큰아이는 고등학교에, 작은 아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의 갱년기와 아이들의 사춘기로 저희 집은 늘상 부딪힘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아내와 아이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늘 좌불안석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해서 시간의 구애를 덜 받으므로 같은 남자인 아이들과는 적당히 운동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며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자영업을 같이 하므로 거의 붙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이가 좋으면 그런 대로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나, 사이가 틀어지면 정말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내는 상냥한 성격과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외모를 갖고 있어서 제가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신혼 때는 아내 얼굴만 봐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났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전문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도 직장이 있어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게 또 다행히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될 수 있었고, 또 시간 조정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아내도 같이 합류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여태까지는 큰 걱정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갱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내를 이해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커져갔습니다. 폐경이 가까우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하고의 갈등은 물론이고요, 저와도 정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쩌다 제가 다가가 손이라도 잡으려 들면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분도 들쑥날쑥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그렇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기 따름입니다. 전에는 비교적 부부 관계도 하고 그리고 스킨십도 자주 하고 그래도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이렇게 잘 지낼 수는 없을까요?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폐경이 가까워오면서 아내는 자꾸 건강식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말 종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구입해 갔고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먹으라고 막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에게 이 건강식품을 먹으라고 막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건강식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용하는 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고,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하는 진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우리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보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 봐야 이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
같이 나누어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이 쉽지는 않은 이야기고요. 또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막상 본인한테 다가왔을 때 이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상담을 받고 같이 의논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아내의 신체적인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잘 대처하기 위한 도대체 방법은 무엇이고 이게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같이 이제 드리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 또에 대한 것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도 요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식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는 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이제 저희 은퇴가 없다 해서 제가 이 사례에 붙인 이름은 함께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기에는 너무 갈등이 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신에 관한 이야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각해 봐줘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맞이하는 신체적인 변화, 즉 갱년기의 주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뭐 어떤지 한번 더 되짚어 보고요. 두 번째는 가입력이 소실되는, 즉 가입력이 없어지는 게 이제 폐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입력이 없어지는 폐경에 대해서 여성들은 성생활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것들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건강식품의 과도한 구입과 복용은 정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지금 사례에 나온 이야기한 아내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조금 들은, 나이가 들은 노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시기가 되면서 얼만큼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맞이하는 신체적인 변화, 즉 갱년기의 주요 현상 하면 무엇이 딱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갱년기 여성 하면 딱 먼저 많이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더웠다 추웠다 한다고 합니다. 안면 홍적, 얼굴이 붉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확 올랐다 그러고 또 조금 있다 막 춥다 그러고 또 굉장히 기분의 변화가 심해서 막 화를 냈다. 그랬다 또 갑자기 또 기분이 막 좋아졌다.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가 현상이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우울과 불안과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지인들, 이런 분들한테 같이 이해를 하고 어떤 협조를 구하고 지지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에서 열이 오르거나 기분에 이런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오는 것들은 이제 뭐 요통이나 배뇨통 같은, 그리고 근골격계의 통증이, 즉 팔다리 뭐 다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즉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뭐 넘어지거나 했을 때 쉽게 부러지는 이런 현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니
밤에 잠이 잘 올 리가 없죠. 불면증도 같이 많이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요. 밤에 잘 못 자고 막 들쑥날쑥하고 불안하고 하니 편안하고 이렇게 활기찬 게 아니라 피로가 날마다 쌓여서 만성적인 피로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그 갱년기 여성의 증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면은요,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면 호르몬의 변화, 즉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늘 똑같게 하는 거, 체온을 늘 똑같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몸에 이런 그 필요한 것들을 늘 다르지 않게, 심장이 늘 비슷하게 이렇게 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늘 같이 하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중에서 특히 성호르몬은 주로 뭐하고 많이 관계가 되냐면 가임력하고 관계가 많이 되죠.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2차 성징이 발현이 되는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폐경이 되는 시기 동안에 약 한 거의 뭐 15살에서 49세 되니까 30년의 이런 시간들을 늘 주기적인 이런 신체 변화를 겪으면서 지내오게 됩니다. 즉 그 신체 변화는 뭐냐 하면 배란이 되고, 배란이 될 때까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이 분비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호르몬의 작용 중에서 되먹임, 그 피드백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되먹임 작용에 의해서 일정 농도까지 에스트로겐이 쭉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스톱을 하면서 이 높아진 에스트로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을 다시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에스트로겐과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배란을 하고 배란한 후에는 착상을 위한 자궁의 준비들을, 아기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자궁의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늘 반복합니다. 물론 생명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선물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궁에서 준비됐었던 이런 그 모든 것들이 피와 관련해서 자궁 내막 이런 것들이 다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월경이죠. 그래서 월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란을 통해서 난자를 형성하고, 난자를 만들어서 정자를 기다리다 정자랑 잘 만나면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우리 이 세상에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이 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 밖으로 분비하고 하는 과정을 주기별로, 한 주기라 하면 보통 21일에서 35일까지 하죠. 그래서 기본 주기는 평균이 한 28일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기 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작용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가임기가 떨어지는 갱년기가 되면서 배란과 일을 하는 이런 과정들에 조금 이제 노화가 오면서 점점 가임력을 잃게 되는 과정이 바로 갱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몸에서 아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임력이 소실되는 이때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약 감소하는 게 약 원래가 100이었다면 한 20, 30 정도로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하게 겪어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의 사춘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겪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특성들이 성생활에, 특히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이런 부부 생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자면,
이제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들의 첫 번째는 건조함과 불편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욕이 변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분 변화와 스트레스. 네 번째는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신체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호르몬의 변화랑 관련된 증상들에 관한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조함과 불편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의 성기인 질의 조직이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변화하고 그다음에 또 질 분비물이 양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질도 변화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다 건조하다, 즉 분비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생활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신체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충분히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남자분들은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얼굴에 로션을 잘 바르고 아니면 손에도 로션을 잘 바르고서 촉촉한 상태로 만질 때의 느낌과 그렇지 않고 아주 아무것도 바르지도 않고 아주 건조한 데 있어갖고 손이 파삭파삭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을 정일 때, 피부가 그런 느낌일 때 만질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 있는 피부를 만질 때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훨씬 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기인 질도 같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주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어떤 성생활에서 이제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마찰이 생기면 굉장히 많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관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통증을 많이 느끼니 이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를 많이 되고 그래서 더 노년기에는 부부관계 하는 거, 성관계 하는 것을 꺼리는, 특히 여성들은 꺼리는 이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촉촉함을 더해주는 어떤 것들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질보습제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국이나 아니면 요즘은 약국이나 아니면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과거에는 좀 비싸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비싼 것부터 아주 비싸지 않게 저희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많이 있고 향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도 조금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거의 성분은 질액과 많이 비슷한 이런 형태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셔도 쓰실 때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건조함을 없애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신체 스스로 이 분비물을 많이 분비하도록 이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두 번째 방법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미리 그런 자극들을 좀 미리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극을 시켜주는 방법이겠죠. 즉
오늘 만약에 밤에 성관계를 하실 이런 계획이나 아니면 두 분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미리 오전부터 아니면 오후부터 어떻게 해요? 같이 계시는 시간을 좀 늘리면서 서로 기분 좋고 그다음에 뭐죠? 좋은 이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주 간단한 스킨십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하시면서 몸이 이제 내가 이런 자극에 대해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자극들입니다. 그러니 같이 뭘 하셔도 좋으냐 하면 기분 좋은 대화를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간단한 아주 일상적인 어깨를 좀 두드린다든가 아니면 손을 잡는다든가 라고 하는 아주 그 기초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사전 자극을 이렇게 주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은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기분 좋음이 성관계의 질을 높이는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이런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자극을 많이 받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좋은 시간들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사전 자극이라고 보겠죠. 그렇다면 이제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데 지금 제대로 시작할 때는 우선 바로 이제 삽입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앞부분에 전이를 충분히 가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질 분비물도 충분히 액도 충분히 분비되고 그다음에 또 스스로 흥분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많은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남자 어르신께서는 남성분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쉽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우리도 기능이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용이하지 않은데 아내까지 배려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신체적으로 같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분이 두 양쪽에 서로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사실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과 그런 것들이 하나 돼서 이렇게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하나 되고 신체적인 부분이랑 같이 하나 됐을 때 정말 멋진 이런 그 사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욕이 변화하는 겁니다. 성욕의 변화는 젊었을 때보다 청년기보다 이제 장년기, 노년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역할들 대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은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누구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되냐면 나하고 같이 성관계를 하는 성파트너하고 같이 충분하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때 정말 기분이 좋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만지면 나는 정말 굉장히 자극이 강하고 기분이 좋다. 어느 부분을 만지면 나는 움츠려들고 그다음에 기분이 나쁘다 하는 성감대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 같이 해주시고요. 그때 나는 어떤 것을 느끼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왜 그러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솔직히 같이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손을 꼬집으면 얼마만큼 아픈지 압니다만 남의 손을 꼬집으면 얼마만큼 아픈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소통이 해결하는 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요. 이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파트너하고 같이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실은 성관계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인 삼각경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가는데 발은 세 개로, 두 발을 묶어서 발은 세 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절대로 잘 갈 수 없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협력해야 되고 어떤 효과들이 나는지, 2인 삼각경기는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서 잘 알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소통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봐야 되죠. 발 보폭이 얼마만큼 같이 넓은지 좁은지, 얼마만큼이 적당한지, 이게 가보면서 계속 더 상대방이랑 잘 함께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자극들을 같이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두 분이 같이 로맨스 드라마를 좀 보시는 것 같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로맨스 드라마 안에서 그들이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두근두근, 설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두 분이 같이 보시면서 같이 느껴보고요. 때로는 그 드라마 안에서 스킨십이 하나 키스나 하는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자극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이런 자극들을 같이 받고, 그럴 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는 방법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늘상 집에서만 이렇게 우리 침실에서만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렇지 않고 여행을 같이 가셔서 전혀 좀 새로운 환경에서, 때로는 약간 그 성관계를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텔이나 이런 데를 한 번씩 좀 두 분이 더 같이 가보시면서 그럴 때 또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보시면서 즐거움을 찾아가시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드리는 이 성적 자극과 관련된 행동들을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해보자. 호르몬이 너무 떨어졌을 적에는 호르몬을 외부에서부터 이제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5번째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의 변화와 스트레스입니다. 갱년기를 맞이하면 정말 기분이 널뛰듯이 뛴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갑자기 화가 났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또 스트레스로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라는 거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딴 게 아니고요. 호흡법 같은 거 있죠. 화가 막 났을 때, 아니면은 막 열이 오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조금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나를 좀 조절해 보는 거죠. 때로는 명상이나 아니면 요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나한테 잘 맞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해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방법을 써서 좀 편안해지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분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는 피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휴식을 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쉬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신체적인 휴식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휴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한 상태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운동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운동,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몸을 움직이면요,
거기서 생기는 굉장히 활기참과 더불어서 굉장한 에너지를 또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트너하고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파트너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아 그거 좋겠다라고 이해도 해주고 아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졌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지원이죠. 그게 심리적인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받으면 훨씬 뭐가 많이 생겨요? 예, 자기 존중감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극복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될 때는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빠르게 그다음에 왜 그런지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인 이미지와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더 예뻐지든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은 예뻐지게 기분 좋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놓고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젊었을 때는 아우 참 예뻤네, 활기차 보이네. 지금은 그렇지 않네. 아이고 눈도 처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왜 태도는 이렇게 꺾구부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늙으니까 이렇게 보기 싫어져서 너무 속상해. 대부분 속상하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사실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제 긍정적인 자기 대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게 필요합니다. 즉 스스로 여기서부터 좀 나오도록 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강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내가 지금 더 예쁘지 않지만 더 멋지지 않지만 이건 남성이고 여성이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아직 눈은 참 그때와 다름없이 눈은 참 예뻐. 그래도 아직은 콧날이고 어떡해. 아직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태도가 이렇게 나쁘지 않잖아. 나는 잘 이렇게 신체적으로 잘 움직이잖아. 이런 것 같죠. 나의 강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약점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강점을 찾아보고 그 강점을 나한테 좋게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보는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적인 식단도 필요하겠죠. 운동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자기관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도 혼자 잘 안 되거든요. 누가 도와주면 좋을까요? 파트너. 지금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3가지의 부분에서 파트너하고 잘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지원을 받아라. 이해해라. 협조를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는 거죠. 운동을 좀 잘해보려고 해. 그래서 내가 꺼부정하던 어깨가 조금 펴졌어. 이럴 때 누가 알아봐 주는 거예요? 네, 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봐 주면서 당신이 이제 어깨가 되게 이제 펴져서 훨씬 멋져졌는데? 라고 한마디 이야기를 해준다면 내가 그동안 한 노력에 대해서 보람도 있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특히 나를 아직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런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나의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혼자 이렇게 뭐 자기 칭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대화를 통해서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뭐 해서 잘 안 된다면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오늘 평상시 같지 않게 여기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뷰티 쪽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헤어, 분장, 이렇게 이 화장 이런 것들을 통해 이뤄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겠죠. 제 지인은 주름이 너무 많아서 이 주름을 조금 이렇게 없애는 이런 시술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좀 놀라웠어요. 선생님 그런 분 아니셨는데?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동료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것을 쳐다보면서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제 받아보겠다고. 예,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 도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좀 늦게 이 일을 교정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정하고 싶어서 교정한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치열이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음도 조금 제대로 정확하지 않아지고, 또 하나는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랫니가 윗니를 자꾸 이렇게 쳐서 윗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홈이 파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치과에 갔더니 이제 치열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로 교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부서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그다음에 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정을 받고 보니까요, 치열이 골라지면서 사실 입 모양도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발음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꼭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가장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생각해서 이럴 것이야. 요즘은 사실 약한 호르몬 대체법의 약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처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요. 사실 호르몬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약을 통해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 몸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는 게 더 좋거든요. 외부에서 계속해서 호르몬이 공급이 되면은요, 내부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관은 더 이렇게 약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건강한 습관 유지, 그다음에 내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내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호르몬 변화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은 그냥 몸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에는 몸 안에 모두 들어가냐면 신체도 들어가지만 정신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밀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긴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건강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호르몬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처방하거나, 아니, 처방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정하려고 할 때는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개인차가.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 의사라는 전문가하고 상담하실 것, 그래서 적당한 대처 방법을 찾을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증상이 완화돼서 이제 뭐 처방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대처 방법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면은요, 사실 성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드린 두 번째 질문인 그 갱년기 여성, 즉 폐경에 처한 노년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건조하고 불편하다. 두 번째는 성욕이 편한다. 세 번째는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네 번째는 내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내 신체의 모습이 변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 다섯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기 때문에 이런 성생활이나 아니면 일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다 라고 하는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해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면요, 건강식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건강식품은 사실은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약으로 복용하는 것처럼 막 하시는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과도하게 드시면은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과 이 식품이 서로 어떻게 해요? 식품 사이에 서로 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내과나 가정의과 선생님하고 꼭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왜 이렇게 자꾸 건강식품에 이렇게 막 매달릴까? 는 걸 보면은 사실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요. 그 건강에 대한 염려는요, 노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두려운,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옆에 있는 파트너, 뭐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지지를 해주고 한다면 자신감이 훨씬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있는 사람의 이해와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긍정적으로 자아가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여성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건강식품을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먹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충분히 나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나누어 보고 이런 솔루션을 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들이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멋진 행복한 생활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